일단 먼저 수리 논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요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냥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킬러 문제 29번, 30번 정도 그리고 뭐 21번 20번, 21번, 22번, 14번, 15번은 자유자재로 풀 수 있으면은 수리 논술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문제의 결제체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상황도 좀 다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풀어서 답만 내기만 하면 됩니다. 답만 내기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뭐 타과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저런 스킬들을 써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스킬들이 만약에 들어갔다면은 감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문제를 잘 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쓰는 연습을 좀 잘해야 되고요. 근데 그 쓰는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건 또 논리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아이들이 이제 수리 논술 나 이제 수능 좀 하니까 수리 논술 해봐야지라고 해서 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좀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누구한테는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첨삭을 한 두세 번 정도는 받아보고 나서 이거 나 혼자 준비해도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리 논술을 혼자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약술 논술과 수리 논술의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수리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고난이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증명 문제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리적 사고 능력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물어보는 게 수리 논술이라고 하고요. 약수련 논술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교과서로 치게 되면은 중단원 평가, 대단원 평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 그리고 수능 특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레벨 2나 수능 완성에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문제를 좀 풀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약수련 논술도 많이 좀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약수련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뭐 대표적인 학교가 가천대가 있었는데 이제 명실상부 가천대가는 떨어지고 이제 국민대가 올해부터 신설돼가지고 이제 약수련 논술하게 되는 탑3라고 하는 게 국민대, 상명대 그리고 가천대 요렇게가 탑3라고 좀 보주시면 됩니다. 그 외 기타 등등 뭐 서울시에 있는 몇몇 학교들이 있는데 뭐 삼육대 뭐 요런 요 정도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은 좀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련 논술 학교는 국민대, 가천대, 상명대, 삼육대 요 정도로 보시면은 이제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약술련 논술 같은 경우에는 또 최저를 반영하는 학교가 있고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 네 학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한 과목만 3등급이 넘으면 됩니다. 한 과목만 3등급이 넘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서는 2합 6인데 탐구까지 포함해서 2합 6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눈이 획가닥 돌아가죠. 왜냐면은 사실 3등급으로 기준을 받았을 때 뭐 전체 3등급을 하게 되는 국민들의 문도 두드려보지 못하는데 약술논술에서는 2개 3등급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입국컷이 많이 낮아졌죠. 근데 조금 단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약술논술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학교가 수원2만 시험 범위를 보고 있는데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공통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그 수학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 조금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대가 입국컷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단답형입니다. 네, 서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조금 덜하긴 하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과로 지원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과탐을 포함해서 탐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과를 지원했다. 내가 공과계열을 지원했는데 탐구를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과탐을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과탐을 제외한 나머지 국수형에서 차라리 3합 6을 맞춰도 됩니다. 네, 그런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에서는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고 그리고 상명대 같은 경우는 또 그 답이 또 단답형입니다. 대다수가 단답형이고요. 한두 문제 정도는 서술하시오라고 문제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조금 평이하실 겁니다. 삼육대 같은 경우는 그냥 서술형이고요. 최저는 이제 한 과목 3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내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요 올해 같은 기준으로 조금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조금 약술논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본 얘기로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리논술 관련된 말씀이시겠죠? 궁금하실 텐데 여기 제가 이제 드렸던 표랑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원을 보여드리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배포해드린 자료는 조금 수정된 자료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인원까지 들어간 자료입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있는 웬만한
이름 있는 나름 대학들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되시는데 요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논술 같은 경우는 수시다 보니까 6장 카드 중에 하나를 소비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얘기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수능 같은 경우에서 정시로 뚫어서 내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능 잘 봐서 거기에 점수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지원하면 됩니다. 간단한데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학교마다 선호하는 시험 범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수리논술을 준비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고난이도 서울시에 있는 대다수 학교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제 고등수학에 대한 전범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하는 게 상위권, 극상위권 대학을 좀 준비한다고 한다면 다 하는 게 정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 하나. 성대는 수원투만 봅니다. 네. 차별화가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학교의 또 단점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셉니다. 네. 그래서 수리논술을 준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학교를 픽스를 받고 그 학교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과목들에 대해서 뭐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있는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과목마다 특색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나는 확통을 한 적이 없는데 연세대를 최저가 없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확통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본인에 맞는 학교들을 좀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게 가장 맞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게 되면 논술 비율에서 논술 100% 있는 학교 90%. 그러니까 10% 같은 경우는 학생부 전형,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학종을 반영한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올해 기준으로 나온 거라서 일단 이건 참고 자료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올해 입시 요강 내년도 입시 요강이 나온다면은 그때 이제 조금 반영 비율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합도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 이렇게 살짝 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시립대, 이하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인하대. 그래서 조금 이제 학교들의 상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부터 과목이 점점점 줄기 시작하죠. 과목이 점점점 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합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대다수의 학교를 다 미적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대, 서울과학기술대. 이제 어머니들한테는 아마 서울과기대보다는 산업대가 조금 더 편하실 텐데 서울산업대.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과학기술대학교로 바뀌었고요. 서울산업대, 그리고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가톨릭대. 이렇게 해서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광운대가 확통을 조금 보고 있어서 요즘에 인기가 조금 덜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내년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뭐 확통을 아마 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지레짐작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공통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투만 반영하는 학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랑 고대 같은 경우는 캠퍼스에서도 따로 이제 논술을 전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는 합이 조금 다르고요.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입시 요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사실 뭐 수리 논술로 연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아마 이제 캠퍼스보다는 이제 본캠을 좀 위주로 좀 볼 거라 같아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낮죠. 2합 7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의예과, 의치안을 준비하시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전형 자체가 문제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수리논술 같은 시험지를 봐가지고 그 시험지로 해가지고 고득점자는 의예과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일반 공과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전형 자체가 다릅니다. 시험지 자체가 다르고요. 문제 결 자체도 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극상위권은 조금 극상위권을 골라내기 위한 조금 시험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의예과 관련된 것들 문제 풀다 보면 헉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리논술로 의예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수능으로 가도
수시로 가도 의예과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아시다시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걸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의예과는 전형 자체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지 자체가 조금 다르다는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같은 경우가 조금 차이가 아무래도 의예과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투를 조금 보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조금 주의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수학만 잘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 범위에서 과학도 같이 들어가는 것들로 이게 보시면은 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거겠죠. 최저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가 어딘지.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연세대,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그리고 이제 인하대, 서울과학기술대, 산업대, 그리고 요 밑에 기타 등등으로 봐주시면은 여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요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학교별마다 시험 범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어떻게 시험을 좀 내는지도 좀 알고 계셔야 준비할 것도 조금 준비하실 때도 편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요 분류는 제가 개인적 주관으로 이제 한 겁니다. 개인적 주관으로 한 거라서 순수 논술형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를 잘 푸는 것보다 문제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여기서 증명 같은 문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제일 뭐 사실 뭐 학교 자체가 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순수 논술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네. 물을 또 제가 두고 왔네요. 순수 논술형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잘 푼다기보다는 이러한 문제적 상황들을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거슬리는 게 증명 문제거든요. 증명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은 그 해의 난이도는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증명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의 난이도는 조금 떨어지는데 웬만해서는 꾸준하게 한 문제씩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런 위주, 그러니까 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사고를 위주로 준비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원투만 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서 아이들의 부담감은 좀 덜하긴 합니다. 덜하긴 하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문제를 잘 푸는 능력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지 스타일이 좀 어떠냐면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색이 딱 있다라고 말씀은 좀 그렇고요. 이제 그 해 학교에서 요 스타일이나 이제 한양대나 여기서 주변 학교도 좀 많이 탐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 스타일에서 있다기보다는 여기저기 종합적인 이제 수학 능력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를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 동국대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한 문제는 쉽습니다. 네.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쉽게 평이하게 나오고요.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서부터 이제 점점점 난이도를 올려가지고 이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그 외 기타 등등 학교들에서는 다들 시험지 스타일이 얼추 비슷합니다. 얼추 비슷하고요. 이쪽이 조금 얘기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 고3 친구들 해서 이제 수리논술 문제를 딱 줬을 때는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준비를 따로 하는 거지만 여기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특히 중앙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에서는 수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온다. 그런 친구들은 수리논술 시험지를 줬을 때도 얼추 잘 풉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논술이 아니라 그냥 수능만으로도 내가 논술 한 장도 한번 써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제 학교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본다면은 수리 논술에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